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라이카의 50mm 녹티룩스, 주미룩스 아니고요. 녹티룩스 f1.2 복각 렌즈랑 75mm 녹티룩스 현행 MTF 50점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구독자분이 일전에 8월 달에 저한테 빌려주셨는데 그거를 12월 다 돼서야 이제서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35mm 아포 렌즈 빌려주시면서 같이 빌려주셨는데 테스트랑 그 촬영 자체는 그때 다 했거든요. 근데 뭐 육아하고 뭐 리뷰하고 제 본업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바빠서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복각 렌즈도 그렇고 75mm 녹티룩스도 그렇고 가격대가 다 이게 1,0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굉장히 귀하고 비싼 렌즈들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렌즈들을 빌려주셨는데 이걸 이제야 이렇게 늦장을 부려가지고 영상 올린다는 점, 그 빌려주셨던 구독자분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50mm 녹티룩스 복각 렌즈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 궁금해하신 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하다는 50mm f1.2 녹티룩스 복각 렌즈입니다. 초기 모델을 복각을 한 거죠. 렌즈가 굉장히 깔쌈하고 클래식하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캡이랑 뒤캡이 상당히 독특한데, 앞캡은 제가 늘상 보던 그 철제 렌즈 캡이랑 좀 달라요. 일단은 요 표면이 좀 볼록하게 생겼고 무광 처리되어 있는 다음에 두께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쪽엔 당연히 벨벳 처리가 되어 있죠. 뒷캡도 상당히 독특한데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어요. 맨들맨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렌즈캡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렌즈캡 맞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뭐랄까 낯선 렌즈캡인데 아마 정품 렌즈캡이지만은 얘가 조금 이 고급스러운 맛을 주기 위해서 평소랑 다른 이런 무광 재질로 한 것 같아요. 왠지 기스가 날 것 같아가지고 내려놓을 때도 되게 조심조심 내려놓게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야물딱지게 닫아지지가 않는데 아무래도 빌려주신 구독자님께서 요거 이 렌즈 필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이 기본 이 원형 렌즈 요 앞캡을 같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야무딱지게 잘 닫아지죠.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던 건데 저도 뭐 잃어버려가지고 몇 번 샀던 그 렌즈 캡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초창기 입문했을 때는 3만 원, 3만 6천 원 이랬는데 지금은 4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본 게. 그 사이에 또 올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이 후드는 이 철제 후드인데 그 많이 보신 그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후드는 조금 그 작게 생겨가지고 귀여워야 되는데 얘는 엄청 커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물어지는 뭐 그런 거라 보면 됩니다. 한번 마운트를 해볼까요? 짜잔. 렌즈캡 기스 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제 거가 아니라서. 짠. 마운트 하면은 요런 모습이네요. 상당히 그 뭐랄까. 근데 후드가 너무 크다. 후드를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었나? 아무튼 그래요. 네. 이 뭔가 뭐 복각이니까 원래 그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지금 이 모델 보고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초창기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렌즈는 엄청 그 클래식해요. 지금 이게 그 초창기 모델이 개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고 가격이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카메라 유저라기보다는 이제 콜렉터들의 어떤 그런 거를 겨냥한 상품이 아닐까 싶고요. 조리개는 f1.2고 4. 근데 이게 그 딱딱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쓱 넘어가요. 평소에는 탁탁 이런 느낌인데 쓱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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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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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아니라 쓱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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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전달이 되나요? 이거는 이제 직접 만져보셔야 느낌 아는데 아무튼간에 평소에 그 조리개 링 굴리던 거랑은 느낌이 사뭇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쪽으로 올수록 조리개 링 돌리는 이 반경이 길어지네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리개 링을 돌리는 반경이 좁아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최소 초점거리는 1m예요. 왜냐면은 이게 복각이고 기존 광학 구성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광학 구성도 1m였으니까 이것도 이제 1m인 셈이죠. 고증을 잘한 것 같고요. 잘했다고 해야죠. 0.7m였으면 그것도 좀 웃긴 모양새니까. 그리고 무한대까지 가는 데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35mm 아포크론 렌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이 초점링 돌리는 구간이 긴 편이에요. 어쨌든 한 페이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독특하다면 독특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MTF 50 점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요 렌즈가 이제 최소 초점 거리가 1m다 보니까 제가 가진 아이소 1, 2, 3, 3 차트를 꽉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1m나 떨어져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앙부만 테스트를 하고요. 주변부는 테스트를 제가 안 하도록 할게요. 사실 중앙부도 테스트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기왕지사 빌린 김에 얼마나 선명할지 뭐 좀 가늠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점수가 살짝 짜게 나오겠지만 이제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실제보다는 좀 더 짜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최대 개방. 저 진심 놀랐어요. 최대 개방이 3400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복각 렌즈라고 해가지고 이 해상력이 완전 구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최대 개방부터 굉장히 샤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스탑 조여서 f1.4부터는 이제 만점 구간인 4000점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훌륭하네요. 그리고 한 스탑 더 조이면은 점수는 올라가서 4800점 정도 나오는데 4000점 넘어가면 육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조리개 F2.8에서는 무려 6000점을 넘겼어요. 제가 이거 잘못 테스트한 거 아닐까 해가지고 3번 테스트했는데 거의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00점 넘기고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피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리개 4.0에서 7000점을 넘겼거든요. 이 정도면 현 시대 존재하는 50mm 렌즈 중에서 가장 화질이 뛰어난 축에 속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예상 외의 결과라서 상당히 의아하고요. 역시 라이카 근본이 있는 회사예요. 5.6부터는 조금씩 이제 점수가 내려오는데 그래도 6,700점이라서 굉장히 우수하고요. F8에서는 5,300점이고 F11이 되어서야 4,300점으로 다시 또 이제 4,000점에 근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만점 구간인 거죠. 그리고 F16이 와서도 3,600점이라서 4,000점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회절이 온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한 물론 가격이 정말 살벌하긴 하지만 그 가격 받을 만한 그 정도 렌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눈에 보시자면은 일단 1.2 최대 개방부터 3000점 중반이라서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에서 4000점 도달하죠. 여기 이상 넘어가면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점수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4에서 피크를 치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피크라고 생각하는 8은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피크를 판단할 때 주변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 테스트 여건상 주변부를 그 테스트할 수 없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최소 초점 거리가 아무리 복각 렌즈도 70cm 정도로 뺐으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경통에 각인하는 게 달라지니까 어렵겠지. 아무튼 그러면 좀 더 정밀한 테스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부만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우수하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 정점에서 7000점 넘긴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지만은 왜냐면은 이게 요즘에 최신 일제 렌즈들도 이게 잘 도달하지 못한 수치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 그것도 놀랍지만 그래도 여기 회절이 와가지고 F16으로 가장 조였을 때에도 중앙부가 4000점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요. 3600점이니까 사실상 접근했다고 봐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게 잘 티가 안 나는 거죠. 하여튼 대단한 렌즈입니다. 라이카도 이런 렌즈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근본이 있는 렌즈인 것 같아요. 75mm 녹티는 패키징부터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렌즈가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간지나죠.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덩치가 도저히 그 라이카 렌즈답지 않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마운트 링도 이쪽에 있고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완전 여기서 툭 깎여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요상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라이카 렌즈 같지 않은 뭐 그런 이상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박스는 치우고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정말 너무 크다. 커도 적당히 커야지. 이 라이카 렌즈는 작고 그 귀여운 맛으로 쓰는 건데 이거는 조금 상식 파괴이지 않나.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이게 보니까 필터 지름이 67mm인데도 이렇게 커 보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67mm면은 일제 렌즈 같은 경우 그렇게 큰 게 아닌데요. 라이카에 달리니까 이게 엄청 커 보이네요. 그리고 조리개는 이건 유격은 끝까지 못 잡네. 하여튼 그리고 요거 이런 식으로 조리개
이 링도 엄청 넓어요. 간격이 널찍널찍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들었을 때 한 손으로 지탱하는 무게가 말도 안 돼. 이거는 한 손으로 지탱할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좀 불안정하고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리개가 더 커질 수는 있었겠지만 만들려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쪽 하단부가 이 렌즈가 이제 더 커지잖아요. 바디보다 렌즈가 더 커지면 이걸 땅바닥에 내려놨을 때 이렇게 딱 내려놓지를 못하고 이 바디가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렌즈가 땅에 닿고 바디가 붕 뜨겠죠. 렌즈 이 경통이 더 크면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제가 라이카 디자이너면은 일단 이 바디 면적을, 이 바디 여기 위아래 길이를 이 렌즈 경통이 넘는 일은 없도록 디자인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여기보다 커져가지고 이게 0.95로 만들었으면은 당연하게도 물리적인 그 크기 때문에 이 조리개라는 거는 이제 이 초점거리 대비해가지고 안에 구경 얘기하는 거니까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정도만 돼도 라이카 렌즈답지 않게 정말 무겁거든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은 촬영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아무튼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리고 초점링 돌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뻑뻑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일전에 니콘의 녹트 렌즈 있잖아요. 그것도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무거운데 거의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얘가 뻑뻑하기로 치면은 그 2kg에 가까운 그 렌즈보다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 굴리는 거는. 얘를 내가 굴리면서 안에 있는 렌즈군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진짜 뻑뻑한 것 같아요. 느낌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누가 이거 주더라도, 줄 리도 없겠지만 비싼 거를 누가 주더라도 사용하기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렌즈입니다. 자, 75mm 녹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데이터를 주변부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대 개방, 주변부 해상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비네팅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수는 중앙부는 3900점이고 주변부도 3700점이에요. 이 정도면은 f1.25니까 굉장히 개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음은 반 스텝 조금 안 되게 조여가지고 f1.4, 여전히 비네팅은 주변부가 상당히 어둡죠. 조금 심한 편입니다. 중앙부는 4000점으로 이제 만점의 영역이 들어갔고요. 주변부는 아까보다 살짝 떨어졌는데 3700점이나 3500점 후반대나 거의 유사한 케이스니까 사실상 큰 변동은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개 2.0 그냥 척 보기에도 중앙부도 많이 샤프해지고 주변부 비네팅도 굉장히 개선됐죠.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는 4400이고 주변부도 4000점 넘겼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3000대 후반대로 나쁘지가 않았는데 최대 개방에서 한 스텝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단인데 한 단 조여서 2.0이 되면은 둘 다 중앙부, 주변부 둘 다 만점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해상력은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 다음 2.8 여기서부터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센터는 4700점으로 이제 5000점 넘으려고 하고 주변부는 4200점으로 상당히 역시 우수합니다. F4는 중앙부, 주변부 각각 이렇고요. 중앙부는 실제로 5200점으로 5000점을 넘겼어요. 주변부는 역시나 계속 4000점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피크라고 할 수 있는 F5.6. 중앙부는 5347로 가장 피크를 때렸고요. 주변부는 아까 이제 4.0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피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리개 8.0. 중앙부는 4,800으로 5,000점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둘 다 4,000점 이상이니까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11. 회절이 오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잘 느껴지진 않죠. 왜냐면 중앙부도 여전히 4,000점 넘겨서 건재하고요. 주변부가 이제 드디어 4,000점에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3,400점이라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F16에서는 확실히 조금 이제 컨트가 빠진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중앙부는 2,967로 거의 3,000점이라 보면 되고요. 3,000점이면 옛날 DSLR 렌즈 그 중앙부 피크 해상력을 봐도 되거든요. 그래 나쁘지 않고 주변부도 2,500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2,000점은 넘겨서 준수하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평을 하고 싶네요. 자, 이것도 한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f1.25 최대 개방에서도 거의 그 4,000점 근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시작 지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4부터는 중앙부는
4,000점 넘기고 1.4에서는 살짝 주변부가 떨어지긴 하는데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요. 사실 요 4,000점인 이 선이라는 게 제가 임의로 그어놓은 일종의 기준이긴 한데 이게 꼭 절대적인 기준이라서 요거 아래면은 나쁘고 위면 좋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000 이게 500점 그러니까 3,500점 후반대니까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쭉 다 여기 위에서 천상계에서 놀다가 F11이 되어서 조금 떨어지고 16이 돼서 이제 좀 회전이 눈에 들어오는 뭐 그 정도 모양새로 보면 될 것 같고 피크는 4랑 5.6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랑 5.6이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요 두 개가 좀 피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굳이 하나만 찍자면은 저는 5.6을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우수하다. 오늘 테스트하는 두 개의 라이카 렌즈는 정말 비싼 만큼 비싸고 귀한 렌즈인 만큼 해상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하고요. 오늘도 역시 테스트는 알파1에다가 어댑터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어댑터 활용하면 화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35mm 아포렌즈 그 리뷰하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무한대에 놓고 촬영을 하면은 어댑터 썼을 때 이 플랜지 배그 어댑터가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면서 화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그 중간 거리에서는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라 중간으로 초점을 잡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 오늘도 역시나 주변부에서 4,000점 넘기면서 완벽하게 고어서 대응하는 것을 제가 그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또 한번 증명한 셈이죠. 다만 어디까지나 테스트 상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실제로 촬영할 때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무한대에 놓고 촬영할 일이 종종 생기는데 생각보다 이 무한대가 짧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멀어지면은 무한대에 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화질이 이제 좀 무너지니까 실제로 촬영할 때도 어댑터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 그건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